여러분 안녕하세요. 이계승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워낙 많이 했습니다. 작년 6월부터 우리가 얼마나 고생하면서 기도를 했습니까? 청와대 앞에서 광야교회에서 그 추운데 밤새고 교대를 했는데 우리한테 오는 것은 고통만 계속 왔어요. 그랬죠? 문재인이 탄압, 박원순이 탄압, 정말 눈물나게 탄압을 받으면서 고통스럽게 뜨면서 저도 기도를 하면서 정말 예수님 기 좀 살려주십시오 많이 기도를 했는데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하느님은 이렇게 우리를 도와주시는구나. 그래서 하느님을 어긴 사람들은 아까 내가 하느님 말씀 어긴 사람들 전광 목사한테 여러 사람이 그냥 가만히 앉아서 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 말씀 어기면 언제 가만히 간다. 이제 박원순이 가만히 갔죠? 그 다음에 누군가도 가만히 갈 것 같아요. 우리가 걱정 안 해도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번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졌습니까? 이겼습니까? 그래서 문재인이 끝났습니다. 한번 외치겠습니다. 문재인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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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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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문재인이 다 갔다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아마 문재인도 이제 내 차례구나 하는 거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발악하는데 그 마지막 발악이 아마 자기 죽음으로 이어질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문재인이가 몇 가지 요새 모셔난 말씀을 드리면 문재인이가 부동산 대책을 21번 내놨어요. 김현민가요? 국토부 장관이. 그런데 내놓을 때마다 올랐습니다. 집이. 요새는 국토부 장관이라고 하는 거 투기부 장관이라고 합니다. 투기부 장관. 그 얼마나 올랐느냐. 지금 박근혜 대통령하고 이명박 대통령 때 8년 동안에 28%가 올랐습니다. 강남 아파트가. 그런데 문재인 3년 동안에 53%가 올랐습니다. 문재인가 미치지 않았습니까? 완전히 미친 겁니다. 이렇게 그걸 부동산 대책, 투기 대책으로 내놓기만 하면 오릅니다. 요새는 뭐 그러냐? 지금 요새 서민들이 죽게 생겼다고 그럽니다. 왜? 다주택자들 세금을 왕창 물리니까 지금 세금을 많이 물리면 뭐가 올라갑니까? 세방이 올라가죠. 그러니까 서민까지 죽이는 겁니다. 서민 죽이고 국민 죽이고 그 세금으로 다 뺏어간다는데 그러면 폭동이 일어납니다. 폭동. 그래 8월 15일 날이 바로 폭동해야 될 날입니다. 아시죠? 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또 학생들이 지금 폭동 일보 전입니다. 왜? 지금 대학 졸업하고 취업 파이가 하늘의 별 따기죠. 그런데 빈둥빈둥 대학에서 놀다 또 대학도 안 나온 사람들이 어디 가서 임시직으로 취업을 했어요. 그 사람들 전부 문재인이 말 한마디에 정식 직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자리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밤새서 공부해서 취업준비생들은 이제 갈 곳이 없고 빈둥빈둥 놀다가 임시직으로 간 사람은 다 취업이 됐습니다. 이게 공정한 겁니까? 이게 공정한 세상이라는데 이런 세상을 이런 세상을 문재인은 정의로운 세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래서 바로 청년들이 분통이 터졌습니다. 그 청년들이 8월 15일 남은 앞장서 청와대 밀고 들어갈 겁니다. 문재인이가 살려면 바로 박원순이처럼 자살하든지 바로 그렇지 않으면 미리 나와서 국민 앞에 속고대고 살려달라고 용서를 빌든지. 내가 그런 글을 썼습니다. 문재인이가 지금 나와도 3족을 열어야 될 그런 국가 중재를 줬습니다. 그러고 살기 바라면 이것은 정말 인간이 아니죠. 내가 이제 항시 창피한 게 문재인이가 천주교 신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요새 투기 문제가 이렇게 나왔는데 천주교에도 천지남 40년 동안 변기영 신부라는 사람이
투기를 해가지고 땅 10,000평을 갖고 9천 몇백 평을 갖고 있습니다. 자기 명으로. 또 그 식복사 여기서 시중 들던 분은 집을 4채를 사갖고 있습니다. 이건 천벌을 맞겠죠. 나는 그럽니다. 전 변기영 신부님, 당신 빨리 그거 내놓고 하느님 앞에 속고대줘야 당신 살 수, 잘못하면은 바로 박원순이처럼 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성폭행하고 천주교 신자들이 신부한테 성폭행한 게 부지기수인데 전부 가려 있습니다. 무서워서. 인천의 어떤 충청도의 어떤 자매님 성폭행을 당해 있는데 신부한테 가서 하소연했더니 다른 신부한테서 입 닫히시오. 입 닫아야지 당신만 주고 그래가지고 14년간을 참아오다 대소천에 신부가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은 그 아프리카 남수단에 가서 봉사로 간 자매님을 또 1년 내내 성폭력을 가해가지고 숨어 살다가 미투 사건 때 발표를 해가지고 한만삼 신부라고 있습니다.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은 민주당은 당명을 바꿔야 됩니다. 뭐라고? 성폭행 당으로. 한번 외치겠습니다. 성폭행당 민주당은 해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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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지사가 성폭행으로 바로 3년 6개월 신역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시장이 또 성폭력으로 성추행으로 바로 조사를 받고 사퇴했습니다. 박원순 시장은 성추행으로 자살을 했습니다. 지금 경기도지사 이재명에도 한참 요란했죠? 배우 폭행, 성폭력했다고. 그러니까 이게 미치는 놈을 모인 게 민주당 아닙니까? 이런 것도 무슨 수권정당? 나라를 지키기 이런 성폭행을 하는 집단한테 나라 바뀌면 되겠습니까? 그 집단 빨리 해산해야 됩니다. 아마 머지않아 해산이 될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지금 국민들을 짓밟고 법을 짓밟고 있습니다. 아마 오래 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아무리 경기도 수원교구의 이용훈 주교님, 당신 지금 한만삼이 1년 성무정 지켜도 내놨는데 박원순 시장 자살했어. 한만삼 당신 신부 자살하고 그 다음에 경기도 이용훈 주소는 바로 감옥으로 가야 할 시간이 왔으니까 당신들 정신 차려. 그리고 충청도에서 지금 성폭행을 당했는데 주교라는 인간이, 주교는 그 지역의 가장 높은 분입니다. 뭐라 그러냐? 죄송합니다. 이상한데 들려드리죠. 성폭행한 분한테 대전 교구장이라는 인간이 그 말 한마디가 끝이고 그 신부는 활개를 치고 다닙니다. 한만삼이 김용덕이 이게 전부 정의군 사대단이에요. 이름들 천벌을 맞아 죽지 않으면 아마 대통령이 죽을지 모릅니다. 그냥 두지 않을 겁니다. 이름들. 그러니까 이용훈 주교, 그 다음에 대전에 유흥식 주교, 내 손에 죽지 않으려면 이 사람을 빨리 파문시키십시오. 꼭 여기 하고 싶어서 나왔던 얘기를 하고 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내가 이 고발장을 읽으면서 좀 속상한 얘기인데 그 전에 한마디만 말씀드리죠. 문재인이가 지금 김정은이 아니라 김여정이가 약을 살살 올리더니 여러분 잘 아는 개성에 연락사무소 폭발을 했습니다. 우리가 300억, 170억이 지금까지 300억이 들어갔던데 폭파했는데 문재인이가 말 한마디 하는 분이 들어봤습니까? 안 들어봤죠? 안 들어보고 무슨 짓 했습니까? 제발 살려주십시오 하고 김정은이가 지시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박지원이라는 사람 어디로 보냈어요? 국정원장. 또 국정원장 하던 그 빨갱이를 또 안보실장. 또 하나 전대부 의장 하던 빨갱이를 통일부 장관을 보내서 김정은이가 시키는 대로 한 겁니다. 그리고 또 무슨 일 했습니까?
북한에 삐라 안 보낸 법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요새 또 국민들이 말을 북한에서 일으켰다는 광주 5.18 얘기하면은 또 7년 이내 징역을 만드는 법을 만들겠습니다. 법을 7개인가 6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이미 누가 지배하고 있어요? 김정은이가 지배하고 있어요. 바로 문재인은 김정은이 지시로 하는 미국에서 얘기했죠. 대변인도 못 됩니다. 이것은 머슴이죠, 머슴. 한번 외치겠습니다. 김정은 머슴 문재인을 끌어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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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여러분들 아마 궁금할 겁니다. 얼마나 잘못했길래 자살을 했나? 그런데 그분의 그 고발장 뭐 읽어서 다 알 거예요. 그거 보니까 보통 때는 그 비서한테 좋은 냄새 나고 자꾸 옆에다 코를 댄답니다. 그러고 또 사람이 있으면 손이 있다고 손을 자꾸 만진답니다. 그리고 카메라로 셀카를 찍자 해가지고 이렇게 안고 엉덩이 주물르고 안고 뭐 그러니까 가진 짓을 다 한 거죠. 이게 얼마나 싫었겠습니까? 그것도 2005년, 15년부터 2020년까지 5년 동안을 그 짓을 당한 겁니다. 여기 제가 이 자매님이 정신적으로 완전히 머리가 뒤집힌 얘기. 이건 아주 성교하는 장면을 그대로 글로 보냈는데 이걸 보고 가슴이 덜덜 떨리고 이 처녀가 이 처녀한테 이런 글을 보낸 것이 바로 박원순입니다. 그러니까 자살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갔는데 한 줄만 시간째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분이 이런 얘기를 썼어요. 그분이 얘기한 것은 텔레그램 대화라고 난 그걸 모르니까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 대화를 밤중마다 혼댑니다. 그런데 사모님이 어떻게 하려면 난 사모님 말을 하고 떨어지기가 오래다. 그러면서 뭐라고 요 얘기만 하면 읽어주겠어요. 그 섹스 장면을 자기한테 보낸 겁니다. 우선 눈을 감고 입을 맞추고 혀를 입에 넣고 돌려 감싸고 다음은 목을 타고 내려가 젖가슴을 빨고 고추가 딱딱해지면 다리를 벌리고 힘을 주어 넣고 여자는 쪼이면 된다. 이 문자를 받고 벌벌 떨려서 심장마비가 올 뻔했다고 합니다. 개새끼고 막 이게 인간입니까? 문재인이가 여성을 위한 그런 변호사였습니다. 변호사. 여성 인권을 위한 변호사. 이게 인권 지켜주는 겁니까? 이런 놈들이 빨갱이들입니다. 이런 놈들이 바로 주사파들입니다. 우리가 안 끌어내면 우리 이런 짓 당합니다. 내가 아까 신부들 끌어낸다고 신부가 똑같은 그 정의견 하던 이런 인간들입니다. 이런 인간들 쳐내지 않으면 천주교는 망합니다. 이런 인간 때문에 천주교 지금 82%가 성당에는 안 나갑니다. 거의 이제 망해가고 있죠. 다 망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서서 죽인다고도 저한테 못하겠습니다. 왜? 잘못이 있으니까. 뭐 긴 얘기 안 드리겠습니다. 이런 집단이 쉽게 얘기하면 여성 인권 변호사라고 겉에 얼굴 딱 가리고 뒤에서 힘없는 다 그랬죠. 경기지사라는 놈도 바로 그 주사파 출신인데 피서 데리고 다니면서 성폭행했습니다. 그 다음에 오이돈이라는 부산시장도 똑같고 서울시장도 이놈들이 지금 나는 이 사람 한 사람만 했다고는 생각 안 듭니다. 자기 비서가 여러 명 있을 때는 다 그지 더 했을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서울시 돈을 가지고 5일장을 한다고요? 이거 미치지 않았습니까? 이 미친 나라도 우리가 살면 우리도 미치는 겁니다. 미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신 차려서 바로 이제 문재인이가 가만둬도 예수님이 하느님이 다 심장마비를 일으켜서 죽게 만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다고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끝으로 제가 구호는 안 외치면 제가 잠이 안 외치고 가겠습니다.
문재인을 이끌어내서 처단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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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처단하자 안 하고 들어가실까봐 조마조마했는데 결국 하시네요. 좌파들이 왜 이런 식으로 미투에 자꾸 연관이 되냐 이러면 이유가 있습니다. 뭐 이제 전에 나오신 설명 좀 하겠지만 학창 시절에 좌파의 깊숙이 빠지면 혼숙을 지킵니다. 서로를 목줄을 끌어서 딴짓을 못하도록 묶어놓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 상태로 간다면 적어도 8월이나 9월, 늦으면 10월 안쪽에 미 대선 안쪽에 대한민국 전체가 뒤집어지는 미투 사건이 또 터집니다. 이걸 김여정이가 공개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연구 지금 하고 있어요. 북한 갔다 오신 분들 아랫돌이 떨릴 겁니다. 이것이 전문용어로 북한 전략 기호로는 씨앗 전쟁이라고 해요. 여기 걸려든 놈이 대한민국에 정확히 638명이 있습니다. 여기는 아무도 없어요. 명단 공개까지 다 해보려고 하다가 애를 낳아가지고 지금 북한에 있는 애도 있어요. 보면 하나님이 언젠가 공개해주면 김여정이보다 제가 먼저 공개를 합니다. 공개하기 전에 우리 김경재 저희님께 허락을 좀 받아야 돼요. 좌파는 저보다가 더 잘하시니까. 자, 우리 많이 기다렸습니다. 우리 김경재 저희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제가 방금 손상대 선생님께 묻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631명 그거 진짜요? 아니 그보다 더 많습니다. 이러네. 저는 오늘 좀 늦게 한 이유는 여러분들의 말씀하는 걸 듣고 좀 계몽받아서 중복한 얘기는 안 하고 간단하게 말씀드릴까 해서 특히 이동욱 의사 선생 그리고 이기성 선생 그리고 우리 이동욱 선생 오랜만에 아주 스피치를 잘하네요. 나는 그렇게 스피치하고 처음 들었습니다. 저는 좀 차분한 기분으로 이 문제에 접근하고자 합니다. 요새 일련의 사건을 보니까 이 정권이 마지막으로 가는구나 하는 느낌을 가집니다. 옛말에 오동잎 하나가 떨어지면 가을이 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요새 벌려지는 걸 보니까 비정상에서도 상당히 벗어나요. 예, 상당히 벗어나서 오늘 제가 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박지원, 박원순 그리고 우리가 존경하는 백선엽 선생 장군이 세 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박지원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까지 한 번도 얘기하지 않았던 얘기를 오늘 하려고 합니다. 저하고는 아주 친했습니다. 저하고 동갑입니다. 뉴욕에서 지금부터 한 30년 전에 제가 민주화 신문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근데 참 어려웠습니다. 어려워서 신문을 만들어 가지고 간신히 그 신문을 싸가지고 다니면서 식당에다 발행인인 저도 가서 뿌리고 다니고 그리고 한 달에 한 $5,000 정도의 돈이 드는데 주간신문을 한 번 만드는데 한 5만 부 정도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독립신문이라는 이름으로 명실공히 해외에서 만든 민주화 신문 중에서 자타가 공연은 가장 큰 신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뉴욕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보가 많이 들어와서 아주 제가 정보센터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박지원 사장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저에게 접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밥도 먹고 얘기도 듣고
뉴욕 한인 회장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한 분은 이사라고 있습니다. 뉴욕 외환은행 대표를 하시는 분인데 그 엄기표라는 자그마한 분이에요. 그분이 저를 꼭 좀 만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 엄기표 그 양반이 누구냐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 조카 사위가 된다고 그래요. 그 양반이 맨 나를 만나려고 그러니까 당신이 그 신문 만드는 사람 그 본인을 좀 보고 싶다. 그래서 가서 만나서 얘기를 했어요. 밥을 같이 먹는데 아주 그 친절하게 하면서 그 양반이 나쁜 손버릇이 하나 있어요. 친절하게 하면 아이 김동지 하면서 허벅지를 자꾸 만지는 그런 버릇이 있어요. 이거 좀 손 떼시오 내가 이러는데 자꾸만 손이 굉장히 셉니다. 그러면서 나는 외환은행 대표를 하고 있지만 당시 신문의 애독자야. 이러면서 저희가 아주 친절을 베푸는데 근데 그 후에 박지원하고 그 엄기표 행장이 아주 친해요. 그리고 용자도 많이 받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박지원이가 혹시 나를 거기다 소개해서 좀 다스리는 대가로 대출을 받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합리적인 의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당시에 미국의 몇 사람의 그 친정부적인 사람들이 은행에서 대부를 받아가지고 대출을 받아서 건물을 하나 삽니다. 건물이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 30만 불, 50만 불 정도 하면 계약만 5만 불, 10만 불 하나 사고 그 다음에 그걸 움직이면서 또 그것을 크레딧을 또 다른 것을 사고 이래서 여러 개를 삽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9개, 10개를 막 한국 교포가 쫙 그 빌딩을 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잘못되고 하나 망하고 우르륵 하고 그냥 도미노처럼 싹 망해버리는 경우도 있고 잘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전두환 대통령이 미국을 처음으로 방문했어요. 그는 전두환 환영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저는 당시에 민주회복 국민회의의 의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반정부 신문. 그러니까 카나다와 미국을 통틀는 가장 큰 민주단체의 책임자였습니다. 그는 전두환한테 가서 환영사를 하고 저는 백악관 뒤에서 나오누시 전두환 타도 데모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같은 워싱턴 DC에서 그런데 그 사람이 만찬을 그 환영회를 끝나고 그걸 씩 지나갔던 모양이에요. 저는 못 봤죠. 그리고 미국에서는 데모를 하는 게 사람을 많이 모으기가 힘듭니다. 전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기 때문에 많이마다 한 250명, 300명 정도 모읍니다. 그런데 그리고 난 다음에 뉴욕에를 딱 들어왔는데 제 사무실을 딱 방문하면서 나 김 의장 봤어? 이런단 말이에요. 어디서 봤어? 그러니까 내가 뭐 하고 저 백악관 뒤에 가면서 그걸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옆에 지 딸을 싣고 갔대요. 근데 그 집 가족하고 우리 가족하고 몇 차례 만난 적이 있어요. 그걸 같이 놀러 다니고 해서 친구를 합니다. 그래서 딸을 보고 또 헤더야. 이 집은 미국 이름이 헤더. 옛날 그 꼬마에게는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지금 장성했을 겁니다. 헤더야, 저기 네 시아버지 있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돌아가신 그 박지원 장관 후보, 국정원장 후보의 부인이 제가 일남 2년대 제 아들을 참 이뻐했어요. 아주 이뻐했어요. 그냥 어디 놀러 가면 그 미세스 박은 다른 거 안 보고 우리 아들만 맨날 쳐다보고 그랬어요. 지금 저 플로리다, 미국 플로리다에서 변호사 노릇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부터 뭐 이런저런 얘기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정색을 해갖고 박 회장, 다른 건 다 좋은데 나 당신하고 사돈 할 생각이 없어. 그러니까 앞으로 그 농담을 하지 마시오. 정색을 했어요. 그래서 왜 그러니까 그야 당신이 알 거 없이 우리 마누라가 별로 안 좋아해. 그리고 그 둘이가 입양한 딸이에요. 입양한 딸이고 아주 똑똑하고 오릅니다. 하여간 뭐 그러니까 그 얘기는 다시 하지 맙시다. 그래서 우리가 관계가 좀 소원해졌어요.
근데 그 후에 저에게 여전히 잘해줘요. 잘해주는데 당시에 미국에 망명해 와 있던 김대중 선생이 돈이 하도 없어가지고 와싱턴에 있었던 자기 무슨 연구소가 문을 닫게 됐어요. 사무실을 아파트로 옮기게 됐어요. 그래서 제게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어이 자네는 내가 아파트로 사무실 옮기는데 자네 거기서 신문만 만들면 돼? 제가 허물없이 대화를 하는 사람 하루 어느 날은 6번인가 7번에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 안 돼서 알았습니다. 좀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내가 나가서 그 박지원한테 전화해서 박 회장 나 커피 한잔 하자. 그래서 32가 브로드웨이에 가면 서서 먹는 커피숍이 있습니다. 좁았어요. 앉을 때 의자가 없어요. 서서 먹어요. 그래서 커피 한잔 딱 먹으면서 어이 박 회장 내 당신 요새 들으니까 그 정경원이 열심히 따지면서 국회의원 자꾸 하려고 하는데 당신 그 정경원 잡아가 소용없어. 나 정경원 일 끝냈어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요새 뭐 당신 혹시 그 얘기 들었어? 김영삼 총재가 뉴욕을 왔는데 당시에 김아무개를 가방장수하는 우리 또래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김영삼한테 10만 불을 줬다는 거야. 명동 식당에서. 그러니까 당시에 축구 배우부터 김영삼 총리가 깜짝 놀랐어요. 와, 10만 불 굉장한 돈 아닙니까? 지금도 1억이 넘는 돈이 당시는 훨씬 더 큰 돈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것 때문인지 어쩐지 하여간 그 후에 귀국해가지고 어느 지역에 광역단체장을 2번인가 3번인가 했어요. 광역단체장 아시죠? 시대 큰 특별시장 아니면 도지사를 3번이나 했어요. 그래서 김대중 씨가 지금 돈이 무지무지하게 없는 모양인데 당시 김대중한테 배팅 한번 안 할래? 그래서 이렇게 그 양반 희망이 있을까? 축구 배구 볼 때 돈을 내야만 단가가 싸지는 거야. 나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다른 건 모르지만 김대중 씨가 나중에 가서 당신 비례대표 하는 거 문제 없을 거야. 난 김대중 도와라. 그래서 내가 그 박지원을 김대중한테 소개했어요. 소개해서 그때 많은 돈을 5,000불인가 10,000불인가를 내서 얘기를 터주게 해줬는데 그 박지원이가 그 후에 오늘날처럼 한국 정치에 이렇게 시끄러운 사람이 되리라고는 제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박지원에 대한 수많은 얘기를 많이 알고 있지만 사나이로서 아는 친구의 나쁜 것을 얘기하면 제 입이 더러워져요. 그런 걸 안 합니다. 다만 그 사람이 다른 건 몰라. 국회의원을 하든 장관을 하든 하다못해 총리를 하든 전부를 다 해도 국정원장은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건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문재인은 이 나라를 완전히 김정은한테 까발려서 문을 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어쩌자고 이런 짓거리를 하냐 말이야. 그래서 앞으로 청문회도 이런저런 얘기가 많이 나오려고 생각합니다만은 제가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으나 어느 여론조사를 보니까 박지원이를 지명한 것이 괜찮다고 하는 게 51%가 나오더라고요. 와, 이거 미치고 화내. 이게 진짜인지 헷갈리는 거야. 우리나라 민족은 뭘 생각하는 것인가. 그래서 아까 나중에 박원순 백산엽 선생 얘기를 하겠지만 우선 박지원을 가지고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지 문재인은 아직도 한국에 엄연한 존재로 있는 미국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지 뭘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지금 가만히 보니까 트럼프가 11월 대통령 선거에 좀 불리한 것 같으니까 뭔가 하나 쇼맨십을 하나 벌려야 되는데 이걸 벌리는 것을 김여정이 김영미하고 지금 문재인하고 붙이려고 지금 마지막 뭘 하려고 애를 많이 쓴 것 같아요.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어떤 것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질지 어쩔지는 모르겠으나 북한은 약속을 절대로 지키지 않는 집단입니다. 지금까지 7.4 공동성명 박정희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6.15 친구 모든 조약을 전부 파기했어요. 이거 믿을 수 없는 국제적인 신용의 빵점이에요.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무엇을 한들 이 나라의 평화와 안정을 가져오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다만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박지원이가 이 과정에서 어떤 짓거리를 해가지고 어떤 떼춤을 서서 북한을 가깝다는 건 세상이 다 아는 일이지만 미 정보부에 가서도 또 뭘 많이 할 거예요. 보나마나. 옛날에 역사를 보면 간첩, 소위 간전하는 것은 성격상 이중 간첩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그 김행옥이를 처단했다고 주장한 조용복이라는 사람을 합니다. 그 사람을 4년 동안 내가 접근해서 책을 쓴 적이 있는데, 그 사람이 한국의 북파 공작원의 수령급으로 북한을 가요. 대단한 사람. 그래가지고 공작을 하는데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북한의 대남 공장책 김중림이한테 걸렸어요. 그 잡혔어요. 김중림도 머리가 빠삭한 사람이거든. 그래서 같이 앉아서 한자들 받고 아주 유식한 사람이에요. 뭐라 하다가 나 사실 이것 때문에 왔어. 김중림이가 그래? 그러면 네가 나하고 쇼부를 치자. 일본말을 써서 미안합니다. 자기 말을 쇼부를 치자. 그러면 내가 네 살려주는 대신에 네 돌아가서 남부의 적당한 정보도 나한테 줘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그 약속하고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이 조영복이라는 사람은 또 이쪽에 중앙정보부에 와서 내가 살아나려고 이런 정보를 주겠다, 이런 정도의 정보를 주겠다고 약속하고 왔습니다.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쪽 중앙정보부에서 그래? 그리고 그 적당한 정보 양을 틈틈이 또 그쪽으로 보냈어요. 이 간자, 소위 간첩이라는 것은 그렇게 살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 예를 드는 것은 그 중간에 북한이라는 상대를 가지고 일을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사람이 꼬여가지고 비극적인 삶을 맞출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한때 나에게도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려고 노력하고, 물론 나를 뭐 배신하고 나를 뭐 하고 그런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런 얘기는 안 하고 그런 사람이 저걸 어떻게 해결해 나갈까. 참으로 이 나라의 운명과 더불어서 지극히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박원순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박원순을 천하의 나쁜 놈을 막 몰았는데 저는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사람이요, 나쁜 짓을 해와 겁나니가 죽어서 도망가 버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은, 그러나 자기의 과거를 죽음이라는 것으로 청산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대한민국 안에 박원순보다 훨씬 더한 놈들이 수없이 살아나 있어요. 거짓말하고 내가 뭐 잘못했냐 이러고 나와 있는데, 그래서 어제 그제 쭉 보니까 공작설, 음모설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뭐 그거 믿지는 않습니다만은, 관계되는 사람이 5년인가 3년인가 박원순이